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주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사실 제가 뭐 변명하진 변명 아닌 변명하자면, 제가 이거 3장을 다 만든 다음에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작업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한 게 차라리 그냥 3.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우리가 짧게 짧게 비디오를 많이 올려야 진도도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1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 꾸준하게 뭐 이틀 정도를 간격을 두고 계속 제가 강의 교환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1 올라오고 이틀 후에는 3.2 올라오고 그 다음 3.3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저도 계속 밀린다는 느낌 때문에 압박감이 들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3.1부터 시작해서 짧게 짧게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뭐 강의 이동 시간 중에나 아니면 강의를 뭐랄까 그 강의 이동 중에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가볍게 커피를 마실 때나 그럴 때에도 이제 짧게 짧게 볼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찾을 때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기 조교 박승훈 학생이 저보고 이 아이패드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자기가 실습 강의를 또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훈 학생이 내일 정도에 아마 실습 강의를 만들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승훈 학생을 통해서 실습 강의를 또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승훈 학생이 또 실습 강의를 올릴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걸 쫙 다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3.1,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쭉쭉 진도를 빼면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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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비디오를 올리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배울 거는 이제 3.1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챕터 교과서에서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로직 서킷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전체를 다 진리표를 만들어서 하나의 회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이라키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뭐 기능을 만든 다음에 얘를 A라는 기능을 하는 애들 여러 개 만들어요. B라는 기능, C라는 기능, D, E를 만든 다음에 뭐 어떠한 입력이 와서 어떠한 출력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여기에 A 몇 개 넣고 뭐 B 넣고 C 넣고 D 두 개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모듈화 시켜버리면 요 A, B, C, D, E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A, B, C들은 각각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구나, B는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구나, C는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구나, D는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구나, E는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구나,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요거가 제일 바닥에 깔리는 제일 아래 레벨이 되겠고요. 요게 다 끝나면 얘네들을 갖다가 쓰면서 그래, 그럼 우리 최종 목적인 이 인풋에 의해서 나오는 이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최종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기능별로 다 분리를 해서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푼다, 레졸루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층적 설계라고 부르는 하이라키컬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즉 요거를 다 요 안에도 복잡하게 원하는 기능이 들어왔을 때 답이 나오게 한다면, 아니 원하는 인풋이 들어와서 원하는 답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이 안에도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모듈화 안 시키고 여기 복잡한 걸 그대로 막 난장판처럼 깔아 놓으면 이거 해석하기 훨씬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 전장에 배웠지만 우리는 트루스 테이블, 즉 진리표를 그립니다. 진리표를 그리면 이렇게 하면은 진리표상으로 뭐가 들었을 때 뭐가 나온다가 다 이제 밑에 계층에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걔네들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진리표 보기에 좀 더 나은 편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이렇게 풀어놓고 쓰니까 여기 들어오는 인풋의 개수만큼 진리표가 또 완전 커지겠죠. 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 서브 유닛 혹은 블락이라 부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층적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제가 이제 우리가 계층적 설계를 이제 뭐랄까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고 요 한 페이지로 거의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A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그럼 뭐죠? 이게 A가 3에도 하나 있고 A가 2에도 하나 있고 A가 1에도 하나 있고 A가 0에도 하나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도 B도 3에도 하나 있고 B가 2에도 하나 있고 B가 1에도 하나 있고 B가 0에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A0, A1, A2, A3, B도 B0, B1, B2, B3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 8개 인풋이 있는 거예요. 그럼 2의 8승계의 진리표를 트루스 테이블 그려야지 우리가 조합 논리를 그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2의 8승이 얼마죠? 256. 256 사이즈의 진리표를 다 그린 다음에 그걸 다 계산한 다음에
회로를 그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AND, OR 뭐 그런 식의 게이트가 아니라 MX라 써있네요. 요게 MX래요. 그리고 얘는 M2래요. 그럼 얘는 M이래요. 그래서 요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MX, 그 다음에 얘는 M2 이런 식으로 모듈화 시켜버리면 자 녹색 모듈 4개, 핑크색 모듈 하나로 우리가 귀결이 되니까 좀 더 보기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모듈화가 돼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실게요 한번.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보시면 여기가 A가 어차피 요거 MX부터 하겠습니다. MX라는 애는 A와 B가 있을 때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각각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더니 사실은 여기다 0, 0을 넣으면 0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0. 근데 얘도 반전이 됐으니까 1, 얘는 0, 얘도 반전이 돼서 들어가니까 1이에요. 얘는 AND니까 그러면은 0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하나 껴있으니까 0이 되고 5하기는 하지만 모두 다 0이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0이에요. 그쵸? 자 밑에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의 경우는 0과 1이 되면 얘는 0, 얘는 0, 얘는 1, 얘는 1이에요. 그럼 얘 AND니까 1이 살아남고 AND니까 0이 되겠죠? 5하니까 1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그리고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1, 0이나 0이나 똑같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다면 1, 0을 넣는다면 얘는 1, 0 되고 얘는 0 들어가니까 얘는 1 되고 AND니까 1 되고 5하니까 0 되고 얘를 5와 치면 1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경우를 보신다면 이 경우는 1, 1이 되는데 여기는 1 들어가고 0 들어가고 여기는 1 들어가고 0 들어가니까 AND를 하면 0 되고 AND를 하면 0이 됩니다. 그걸 5를 하면 0이 되고요. 0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얘가 다른 것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M2라는 애는 얘 엑소아랑 비슷한데? 그쵸? 엑소아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 0이라고 해볼게요. 다 0이면 5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0이 나와요. 근데 반전시키니까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다 0일 땐 1이 나오네요. 근데 하나라도 1이 돼봅시다. 하나라도 1이 되면 1, 0, 0, 0 5하니까 하나라도 1이 되면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을 시키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0이어야지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0이라는 거 뭐냐면 요 A, B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A, B가 두 개 다 이게 얘네들이 같아줘야 얘가 1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1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 밑에다가 뭐라 썼냐면 A, B가 같다면 아웃풋은 1이다. A, B가 같지 않으면 0이다. 우리 방금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말 이제 반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트루스 테이블을 그냥 쓰면 너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2의 8승이면 256 사이즈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게이트를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모듈화를 시켜서 만들어주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원빗 컴패리션 서킷 하나의 비트로 우리가 비교하는 서킷을 4개를 만들어서 그걸 MX로 만든다면 이 경우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M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계층적인 1계층, 2계층의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 페이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n을 계산하기 위한 mx의 과정과 이 2를 계산하기 위한 m2의 과정을 그냥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a가 들어갔고 얘는 b의 반전이 들어갔죠. 그래서 a와 b의 반전. 얘는 a의 반전과 b가 들어갔죠. 그래서 a의 반전과 b 걔네들 둘 다 AND 게이트에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그 다음 최종적으로 걔네들이 OR을 했으니까 더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NI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뭐냐면 N0부터 시작해서 N3 즉 이 4개를 구한 다음에 다 OR을 넣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반전시켰죠. 그래서 요게 생기고 끝나는 겁니다. 요걸 그냥 식으로 표현해주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를 말하고 끝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하이라키컬 디자인은 뭘 줄인다? 복잡도를 줄인다. 시멘틱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복잡도를 줄인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mx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얘를 m이를 묶어서 답을 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mx가 어떻게 생긴지 서킷을 나중에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그려도 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복잡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서킷을 다 mx에 대한 서킷을 4개를 똑같이 그린 다음에 얘네들 또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뭉친 다음에 마지막 그 결과를 m이를 퉁쳐버리면 결과적으로 서킷 자체가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트루스 테이블 그리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막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우면 얘네들을 지금 생긴 게 이제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나무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를 트리 구조라고 부르는데 트리 구조의 제일 마지막 끝단에 있는 것들은 나뭇잎들이겠죠. 나무 구조니까 나뭇잎들을 리프를 하니까 걔네들이 복수가 있으니까 리브스, 즉 나뭇잎들에 대한 집합에 들로서 이제 끝나게 된다. 이 계층적인 구조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리가 엔드 게이트라든지 오아 게이트라든지 반전이라든지 혹은 노아 게이트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다 그렇죠? 이런 걸로 이루어졌는데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서킷들을 갖다 놓고 걔네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MX들과 요 ME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을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복잡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독성이라든지 이제 그러면서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계층적 설계에 대해서 3.1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3.2부터 시작해서 이제 테스팅 맞나? 테스팅? 예. 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알아볼 겁니다. 테크놀로지 매핑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테스팅은 어디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한 챕터를 다 기다렸다 녹화하지 않고 그냥 부분별로 하나하나 녹화할 때마다 계속 꾸준히 올릴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구독 버튼 누르면 이게 노티피케이션 오지 않습니까? 누른 다음에 계속 올 때마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VLSI 베릴로그라는 하드웨어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래밍은 많이 해봐야 돼요. 아이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국말 잘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 문법을 배웁니까? 아기가 아직 아무 말도 못하는데 야 이거는 주어야 동사야 이거는 조사야 명사야 관사야 이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아이는 그냥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옹알이 그 다음에 뭐 주변 친척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점점 한국말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도 언어죠.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방법 그리고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문법을 다 한 다음에 프로그램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코드를 많이 돌려보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그 통찰력이 생겨요. 그럼 그 순간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될지 감이 옵니다. 제가 컴퓨터과 출신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딱 볼 때 얘네들이 코드를 많이 보면서 베릴로그는 이렇게 생겼구나 VHD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감이 오면 나중에 그걸 또 따라서 한번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쳐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고민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언어 감각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승훈 학생이 이 아이패드 두고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두고 가면 승훈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 채널에 올릴 거니까 아니면 강의 녹화해두면 제가 내일 밤에 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승훈 학생 녹화한 걸 내일 밤에 아니면 수요일 오전 중에 새벽 중에 올릴 거니까 승훈 학생의 녹화도 그때 쫙 보시면 이제 뭐 예제 실습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짧게 해서 이 3.2, 3.3, 3.4 한 2주간 이틀 간격으로 제가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 진도에는 무리가 없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나 뭐 난잡한 부분들은 좀 쳐내면서 깔끔하게 담백하고 깔끔하게 진도를 쭉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